다른 데는 다 2D거든요. 근데 광수 씨 배만 좀 3D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저한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솔로 33기 이제 복을 불러오는 숫자 3이 2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개꿀잼일까. 33기 모태솔로 특집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1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태솔로 특집이 펼쳐질 장소는요. 무주라고 합니다. 무주가 어디지? 자, 곧바로 첫 번째 족자가 펄럭거립니다. 그 족자에는 영수라고 써 있네요. 첫 번째 남자 영수입니다. 어, 영수 씨는 어, 제가 항상 조리돌림 하는 대표적인 차죠. 폭스바겐의 골프 흰색 차량을 타고 나왔습니다. 저기 얼핏 보기에는 6세대 같은데 이제 폭스바겐 골프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홍대병을 좀 대변하는 차라고 볼 수가 있죠. 남들과 같은 건 싫고 약간 그 유럽 느낌, 유럽 느낌은 좀 내고 싶은데 벤츠, BM, 아우디까지 가기에는 돈이 조금 모자란, 많이는 아니고 조금 모자란 그런 느낌이랄까요? 영수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뭔가 되게 카메라랑 지금 아이 컨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쳐다봤다는 건 저랑도 아이 컨택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모쏠의 기운이 있어. 아이 컨택이 지금 영수 씨랑 제가 1초 정도 됐는데 뭔가 저도 사람을 가리거나 낯을 가리는 성격이 아닌데 영수 씨랑 눈이 마주치니까 나도 뭔가 순간 막 움찔하게 되네. 약간 불편한 그런 공기를 순간 느꼈달까요? 카메라를 통해서. 아, 영수 씨가 지금 고개를 숙여서 뒷자리에서 캐리어를 꺼내는데요. 이게 너무 숙여서 그런지 요즘 그 뭐라 그러지? 세깅 패션이라고 하나요? 그 속옷이 노출이 되는데 주 주황색 속옷을 입으셨네요. 뭐 일부러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인상은 괜찮으신데요? 나쁘지 않은데? 자, 영수 씨를 표현하는 문구가 노출이 됩니다. 쉼표는 없다. 사랑은 미해결 난제 영수라고 나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쏠인데 쉼표가 없다라는 거는 그냥 미친 듯이 들이대는 불도저일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근데 모쏠이고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당연히 그러면 스킬이 좋지도 않을 거잖아요. 스킬이 안 좋은데 쉼표가 없다? 아, 최악의 문구가 아닌가? 그런 예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또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그 밑에 사랑은 미해결 난제.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난제라는 건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쉼표 없이 들이댔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문제를 풀지는 못해. 사랑의 열등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타고난 피지컬이나 외모는 못쏠감은 아닌데 뭔가 그 제스처랄까요? 뭔가 이렇게 둠칫둠칫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약간 사회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숙 씨는 이 몸에 마치 어제 빙의가 된 것처럼 이 몸을 어찌 할 줄은 모르고요. 막 둠칫둠칫거리면서 막 족자도 어설프게 떼시네요. 영수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수 씨한테 제작진이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게 모태솔로 특집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영수 씨는 바로 무장 해제가 되면서 네 라고 웃네요. 뭐 악한 사람 같진 않네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영수 씨는 솔직히 본인을 모태솔로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는데요. 이게 뭘까요? 모태솔로인데 고집도 있어? 아, 뭔가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것이 모태솔로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러면 그냥 모태솔로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영수 씨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 반박할 수 없다, 인정한다라고 하네요. 괜히 뭐 재미도 없는데 얘기만 길어졌네, 그쵸? 영수 씨는 88년생 38살이라고 합니다. 영수 씨의 사전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수 씨의 그 나는 모태솔로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에는 근거가 빈약하긴 하지만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에 한 달 반 정도 짧은 연애를 해보셨기 때문이래요. 한 달 반? 한 달 반이면은 그냥 모태솔로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수 씨는 최근에 소개팅도 많이 하셨대요. 로테이션 소개팅을 하셨다는데 이게 뭘까? 근데 애프터가 없었대요. 한 번만 만나고 다 끝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죠? 영수 씨는 약간 쎄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20대 한창 혈기왕성할 때 연애를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있으시대요. 뭘까요? 본인이 못 해놓고 무슨 보상 심리가 있지? 어, 그래서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예쁜 여자한테만 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내 눈에 예쁜 사람한테 끌리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이게 또 나쁜 테크트리죠. 30대가 되면서 연애보다는 취미 생활에 빠지게 됐대요. 근데 그 취미가 수학과 영어와 일본어 공부라고 합니다. 완전 너드남이신가 보다. 그래서 역시나 그 본인 제공 자료가 나옵니다. 공학 계열의 수학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영수 씨가 본인이 이제 수학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은 변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연인 관계나 가족은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런 수학이 명확한 정답이 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다는데요. 또 다른 이성으로서 수학을 좋아하게 됐대요. 수학성애자예요? 뭐예요? 와, 그래서 영수 씨는 여자보다 수학이 더 좋았대요. 와,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요? 진짜 짓궂으시네. 자, 그렇게 등장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남자가 왜 모쏠인지 어느 정도는 알겠다 싶은 영수의 차례가 지나갔고요. 다음 족자가 펄럭거립니다. 두 번째 남자 영호가 등장할 차례네요. 자, 영호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들 특징이 있잖아요. 항상 같은 얘기를 해도 그 운율감을 살려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영호 씨는 차에서 내리시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콧노래를 부르시네요. 근데 영호 씨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이 차는 뭐지? 모하비인가? 영호 씨는 근데 왜 연애를 못 해보셨을까? 나쁘지 않은데? 헤어만 조금 정리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영호 씨를 소개하는 문구가 노출이 됐습니다. 못쏠은 트릭? 호그와트에서 온 분위기 셔플러. 뭘까요? 못쏠은 트릭, 호그와트에서 온 분위기 셔플러. 이건 제가 봤을 땐 영호 씨의 직업을 나타내 주는 것 같은데요. 마술사신가? 그렇죠. 못쏠은 트릭이라는 것도 트릭, 호그와트, 셔플러. 이게 다 마술사라거나 아니면은 뭐 카지노 관련 일을 하시나? 이것만으로는 영호 씨의 연애 스타일을 알 수는 없고요. 그냥 뭐 직업만이 조금 유추가 되네요. 모하비 특징 좀 제 주변에도 두 명 있는데 생각하는 바와 일치하는지 궁금하다고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를 내시네요. 제 주변에도 이제 모하비를 타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나쁜 사람은 없어요. 괜찮아요. 모하비 타시는 분 괜찮은데 이게 모하비의 차량적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비싼 차거든요. 저게 국산 차인데도 꽤 비싸.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K G바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원래 군용차예요. 군용차를 그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그냥 우리 내수시장에도 판매를 하는 건데 꽤 비싸고 저게 정면 추돌 안전성 1위예요. 모하비가 엄청 튼튼한 차인데 일단 좀 상남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타거든요. 상남자 같은 그 앞뒤 안 보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그 남자답긴 한데 지능이 대단히 높은 느낌은 아니야. 그냥 남자답기만 할 뿐. 그러니까 앞뒤 없이 좀 이렇게 막 으르렁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영호 씨가 안경알이 없어 보여요. 그럼 마이너스 1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페이크 안경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호 씨 귀여운데? 귀엽게 생겼는데요? 정확하다. 내 주변 한 명도 모하비 차주가 딱 저런다고. 근데 차만 봐도 사실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영호 씨는 모르긴 몰라도 모하비 차주인가? 모하비 차주 같진 않은데. 아니 근데 영호 씨 좀 귀엽게 생겼는데 왜 모태솔로지? 아 아니 영호 씨가 오늘 되게 멀끔하게 차려입고 오셨거든요. 검은색 슬랙스에 검은색도 상의 셔츠 같은 걸 입으시고 베이지색 외투를 입으셨는데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면이 근데 전환되고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코디를 똑같이 입고 오셨네. 사전 인터뷰 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나의 베스트 착장인 거야 이게. 베스트 착장을 나는 솔로 첫 등장 때도 입으시고 사전 인터뷰 때도 입으셨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옷을 대단히 좋아하시고 막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한 센스 있는 친구가 골라준 베스트 착장이 있는 거야. 중요한 날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베스트 착장으로 손이 가는 그런 너드남 느낌이 나네요. 교수님, 제 지인 중에 BMW 740D라고 적힌 차를 몰고 다니던데 그 차는 비싼가요? BMW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벤츠로 치면 S 클래스에 그 뒤에 있는 숫자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7 시리즈가 30은 안 나고 40부터 시작일걸요. 그러니까 740D면 D가 디젤이란 뜻이고요. 7 시리즈의 엔트리 모델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근데 BMW 숫자는 자세히는 몰라가지고 비싼 차죠. 되게 좋은 차고 역대 못쏠 기수 중에서 제일 비주얼이 나은 것 같다. 전체적으로. 필슨 코디 그쵸? 근데 사전 인터뷰랑 첫 등장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참가자는 처음이네요. 자 어쨌든 영호 씨의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영호 씨는 뭐야 이거? 사전 인터뷰 때는 머리가 좀 짧으신데 머리 긴 게 낫네. 뭐 어쨌든 영호 씨의 시간은 모두 일에만 치중이 되어 있으시대요. 변명이죠. 아무리 일이 바빠도 연애를 못할 정도로 평생 바빴을까? 변명이죠. 아침 8시에 출근하셔가지고요.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학원에서 수업도 하시고 되게 바쁘시대요. 뭐 하루 종일 바쁘시대요. 뭐 어디서 수업을 하고 뭐 또 어디를 이동해서 또 수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변명이죠. 게다가 삶의 동선 자체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아예 없으시대요. 나이는 90년생이라고 하네요. 그럼 36살인 거겠죠? 근데 확실히 강단에 서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제작진분들이랑은 아주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잘 하시네요. 모쏠의 사회성이 아닌데 이거는 사회성이 꽤 있어 보이시는데요. 여자 앞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보고 싶네.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세 번째 족자가 펄럭거립니다. 다음 남자 영식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영식 씨의 차량은 바퀴 모양을 봤을 때는 BMW인 것 같은데 뭘까? 영식 씨가 차에서 내리는데요. 모쏠 특집에 안 나오면 섭하죠? 장발입니다. 그죠? 장발 남자 하나 나와줘야죠.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죠. 바퀴만 보고도 차를 유추하는 저 도돌리죠. BMW가 맞네요. 이 차가 BMW 구형 X3인가? X3, 4, 5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구형 X5 같은데요. 게다가 에비스 청바지를 입으셨네. 에비스 청바지 한때 되게 유행이었었잖아요. 자, BMW X 시리즈 이제 BMW의 SUV 시리즈인데요. 이 차도 좀 할 말이 많은 차죠. 일단 뭔가 그 메카닉적인 거, 자동차 뭐 내연기관의 뭐 몇 기통 이런 걸 되게 중요시 하시는 분일 것 같고 속도도 좀 즐기시는데 현실과 좀 타협을 한 거야. 공간이 필요해서. 근데 사실 저 BMW SUV를 싱글 남자가 많이 타진 않거든요. 보통 싱글 남자들은 BMW 세단을 탄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속도 즐기는 걸 좋아하는 남자들이 가는 게 BMW SUV인데 영식 씨가 BMW SUV를 탄다는 건 속도 내는 거 좋아하면서 약간의 그 마초적인 게 마음속에 있는데 사업을 하시나? 아니면 캠핑을 좋아하시나?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인상은 되게 진해 보이시는데 난 머리를 짧게 유지하시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자, 영식 씨를 표현하는 문구도 노출이 됩니다. 청정랜드 출신 신비의 테리우스 영식이다. 청정랜드 출신이라는 거는 정말 때가 하나도 안 묻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신비의 테리우스라는 걸 보면은 말이 좋아 신비의 테리우스지 테리우스는 그냥 머리가 길어서 갖다 붙인 것 같고요. 신비라는 단어가 그냥 사회성이 없어서 대화를 이성이랑 잘 못해서 그냥 억지로 신비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근데 뭐 비주얼 타고난 건 더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근데 얼굴 괜찮은데? 영식 씨도? 어우, 사전 인터뷰가 나옵니다. 강화도 사신대요. 고향은 필리핀이라고 하네요. 군복무 기간만 제외하면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필리핀에서 지내셨다고 해요. 아니 근데 막 핫한 파티에서 같이 노는 사진들도 막 나오는데 왜 연애를 못 하셨을까?
아버님이 영식 씨 아버님은 대한민국의 1세대 레이서래요. 뭐야? 제가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양반 운전 좋아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차만 보고 영식 씨도 뭔가 차 좋아할 것 같은데. 오, 뭐야? 영식 씨도 피는 못 속인다고 16살에 레이싱 카트를 통해서 레이서로 활동을 했다는데요. 개소름. 개소름. 내가 얘기하고도 소름이야. 저의 그 자동차 편견이 굉장히 들어맞는 부분이네요. 지금도 레이서로 활동을 하신대요. 그렇지만 운전은 잘하지만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연애는 못 해봤다라면서 영식 씨는 환하게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에게 다가가는 게 어렵더래요. 오, 영식 씨는 약간의 대인 기피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구내 식당에서 사람이 많으면 그 북적이는 분위기가 무서워서 늘 구석에서 혼밥을 하셨대요. 되게 아이 성향이신가 보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싶어서 아직도 노력 중이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영식 씨도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영철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기수 영철 씨한테 좀 대여가지고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씨의 차량이 등장합니다. 지금 휠만 보이는데 이 휠만 봐도 테슬라네. 테슬라의 프레임리스 도어 구형 모델 3인 것 같은데. 영철 씨는 굉장히 좀 상남자스럽게 생기셨네요. 드디어 테슬라가 나오네. 그쵸. 테슬라 타고 나온 사람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테슬라 하니까 왜 자꾸 머릿속에 영포티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요즘에 그런 밈 있잖아요. 테슬라 모델 Y 타면서 포터 가방 메고 스냅백 모자 쓰고 지샥 차고 다니면 영포티라는 그 밈을 봐가지고 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 테슬라 뭐 지금은 너무 좋은 차죠. 저도 다음 차는 테슬라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럽네요. 자, 영철 씨를 소개하는 문구도 노출이 됩니다. 인생은 맨몸 돌파, 무너지지 않는 안전지대 영철. 인생은 맨몸 돌파라는 문구와 함께 지금 들고 오신 가방이 약간 운동 가방 같은 느낌이거든요. 딱 봐도 약간 운동 쪽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운동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안전지대라는 건 뭘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 여자가 생기면 나서서 지켜준다? 이런 느낌일까요?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그려지네요. 머릿속에서. 근데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워 안정형인 건가? 근데 요즘에 또 뭐 무슨 불안형이니 안정형이니 뭐 또 그런 얘기가 인스타그램에 많이 떠돌더라고요. 불안형이면은 안 좋은 거고 안정형이면 좋은 거예요? 자, 영철 씨의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테슬라를 사려면 포티 정도는 돼야 돈이 있으니까 비싼 차긴 하죠. 근데 요즘에는 국산 차들도 그렇고 차들이 너무 비싸져서 오히려 테슬라가 좀 가성비야, 그렇죠? 자, 영철 씨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어이구, 역시나 체대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한 체대를 나오셨구나. 와, 근데 이게 제가 한 체대에 대한 추억이 또 있거든요. 제 지인 중에서 한 체대 다녔던 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지인이 달리기 특기생으로 입학을 했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젊을 때, 뭐 지금도 뭐 늙은 거 조금 늙긴 했지만 젊을 때 그 달리기라면 또 자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한번 나도 좀 우리 학교 내에서는 달리기 좀 했어. 그래가지고 한 체대 달리기 특기생 한번 같이 달려볼 수 있을까?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달리기를 좀 권했는데 원래 그 고수들은 좀 겸손하잖아요. 아이, 네가 나보다 잘 뛰겠지. 라면서 겸손을 떨더라고요, 저한테. 잘 안 뛰려고 해. 그래서 제가 그 한번 뛰어보자고. 내가 한번 비벼보겠다. 달리기 특기생 얼마나 잘 뛰는지 한번 보겠다. 해서 100m 달리기를 한번 했어요. 그 친구랑. 근데 진짜 시작하자마자 점이 되더라. 안 보여요. 윙 하고 가는데 정말 빠르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친구가 100m가 10초대? 11, 뭐 진짜 느리게 뛰어도 11초대 뛰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한 체대한테 비빌 수가 없다. 영철 씨는 학비부터 장비까지 운동을 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직접 벌어서 해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네요. 학교에 거의 있지를 않았다. 왜냐하면 일하기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건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뭐 일하면서 많이 눈이 맞죠? 저도 일하면서 연애 되게 많이 했는데. 아쿠아리움 잠수 청소도 하셨고 체육 수업 알바도 하셨고 레저 강사도 하셨대요. 여자 만나기 되게 좋은 데서 일 많이 하셨는데. 아, 그리고 영철 씨는 학업 때문에 아직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대요. 되게 잘못된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군요. 아, 게다가 어떤 여자가 날 좋아해 줄까라는 그 자신감이 또 부족했대요. 아, 그리고 직업은 소방공무원 3년 차라고 합니다. 아주 멋진 직업이네요. 전 개인적으로 소방관 분들이랑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진심을 다해 존경하거든요. 존경합니다, 영철 씨.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매기수. 기대가 되는 이름이죠. 이제는 이름값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수네요. 광수 씨도 음악을 듣지 않으면서 오네요. 이거 무슨 차야? 현대 차인데 이게 무슨 차죠? 구형 아이오닉인가? 근데 조수석에서 내리네요. 와, 근데 진짜 야, 그쵸. 모태솔로 특집에 이런 사람이 나와줘야죠. 저 왜 그 바가지 더벅머리 왜 안 나오나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정장을 입으셨는데 타이 없이 정장을 입으셨는데 저 셔츠가 헐렁헐렁 하다가 배에서만 빵빵해지는 핏 뭔지 아시죠? 배불뚝이 핏. 더벅머리에 배불뚝이 셔츠 핏. 연애하기 쉽진 않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이랑 좀 연애에 관한 토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했던 남자를 볼 때 그 성적 매력이 제일 떨어지는 요소가 배 나온 남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뱃살이 좀 아쉽네. 광수 얼굴에 광수라고 써있다. 눈썹도 그래요? 눈썹 한번 볼까? 와, 눈썹도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저렇게 눈썹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앞머리를 조금 더 길러서 뭐 가리든지 할 법도 한데 앞머리 기장도 애매하게 짧고 눈썹도 정리가 안 돼 있어. 꽝꽝꽝 모쏠입니다. 와, 근데 광수 씨가 진짜 엄청 긴장하셨나 봐요. 표정이 엄청나게 상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긴장 많이 하셨네, 진짜. 저도 배는 절대 점점점. 그리고 광수 씨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풀샷이 잡히는데 기장감도 조금 아쉽다. 뭔가 대다수의 여성들한테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뱃살 조금 빼시고 관리가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해. 자, 광수 씨를 소개하는 문구도 노출이 됩니다. 순수 열매를 과다 복용한 남자. 사랑 아이씨 진입로는 어디? 제작진 너무 심하네. 차라리 욕을 해라. 순수 열매를 과다 복용했다는 건 그냥 얼굴과 제스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의 아이씨 진입로는 어디? 라고 길도 못 찾는다. 그냥 아예 감도 못 잡는다. 이거 거의 뭐 연애에 있어서는 욕이죠. 나온다고 그래도 좀 관리한 거일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기엔 눈썹이 너무 좀 바야바 눈썹인데요. 헤매다 진입 못한다는 걸 보니 커플은 안 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약간 그 초반 소개 문구가 약간 스포일러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누구였죠? 옛날에 그 24기 영수였나? 그분도 나오면 그 뱃살만 줄렁줄렁하면서 보였던 남자 출연자 있잖아요. 24기 영수 맞나? 근데 이 33기 광수 씨도 풀샷이 잡히면 배만 좀 이렇게 유독 다른 데는 다 2D거든요. 근데 광수 씨 배만 좀 3D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저한텐. 그리고 또 모쏠의 특징이죠. 이제 혼잣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너무 떨려. 미치겠네. 하면서 광수 씨는 입장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수의사였던 분. 근데 광수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영철 씨가 광수 씨를 유심히 보더니 앞머리에 뭐 헤어 제품이 좀 떡졌다라면서 관리를 해주네요. 이게 헤어 제품이 아니라 선크림이 좀 뭉쳤다고 하네요. 그쵸? 저게 뭐 손질한 머리가 저럴 리가 없죠. 누가 봐도 손질이 안 된 머리인데. 그 얘기를 듣고 광수 씨는 핸드폰을 켜서 전면 카메라로 본인의 얼굴을 보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거든요. 근데 진짜 그 머리를 쓸어 넘기는 그 손이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본인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 본 적이 없는 그 손놀림이야. 너무 투박해. 그냥 한쪽으로 넘기기만 하는 그 손놀림. 광수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31살이라고요? 이게 31살이야? 어쨌든 광수 씨는 31살이라고 합니다. 뭐 믿기진 않지만. 와, 광수 씨는 나의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존재가 단 한 번도 없었대요. 아, 근데 지금 광수 씨가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 좋은 건데 이거를 평생 모르고 살까봐 용기를 내서 여기 출연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사회성이 좀 부족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화법이냐면은 눈치 보면서 찌질하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찌질 레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너드남이어도 되긴 하는데 여자들은 그 찌질함을 못 참거든. 근데 약간 그 광수 씨한테 찌질 느낌이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눈 왔다 갔다 좌우로 하면서 눈치 보면서 다다다다다다다 그 운율감 없이 빠르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제 세상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사랑이라는 게 참 좋은 건데 그걸 평생 모르고 살까봐 용기를 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쉽지 않죠. 이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유가 있어야 돼 남자는. 말투나 걸음걸이에서도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매력적이어 보이기가 한결 쉽습니다. 근데 광수 씨는 뭐 트레이닝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여유가 없어도 여유가 있는 척을 해야 돼.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마음이 아프다 저런 거 그 자체 전부가 와 근데 제작진이 그러면 짝사랑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짝사랑조차도 안 해보셨으면 뭐 여자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짝사랑도 없을 수가 있나? 광수 씨는 이게 뭐 진짠진 모르겠는데요. 갈매기 눈썹을 하시고 짝사랑도 해보신 적이 없대요. 이게 말이 되나? 자, 광수 씨의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야,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머리숱이 굉장히 빽빽하시네요. 레고 블럭을 이렇게 끼워놓은 것 같은데 머리가. 고향 부산이라고 합니다. 오, 행정고시를 준비하셨다고? 와, 그래서 3년 반 공부하셔서 행정고시를 합격하셨대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공무원이 되셨다. 직업 좋으시네요. 와, 근데 공무원 세계라는 데가 조금 제가 이해도가 있거든요. 공무원 세계에서 5급 공무원인데 그러면 솔직히 소개팅 엄청 들어올 거거든요. 그 공무원 세계 내에서 그 자기들끼리 그게 엄청 많아요. 근데 5급 공무원인데 모태솔로라서 나는 솔로까지 나온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서 광수 씨를 응원하러 국토교통부 장관님까지 나오셨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님. 낯이 익네요. 그래서 제작진이 저랑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행시 출신 5급 공무원이면 중매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요. 헉! 광수는 대답합니다. 한 건도 들어오질 않았다는데요. 그럴 수가 있나? 광수는 고시 합격만 하면 소개팅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한 건도 안 들어왔대요. 마음 아파. 5급이 됐는데 소개팅이 안 들어온다는 건 그게 더 슬프다. 그쵸? 5급이 아예 안 됐으면 내가 시험이 안 됐으니까 뭐 가진 게 없으니까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직업도 좋은데 원하는 걸 이뤘는데 소개팅이 안 들어와? 그게 더 슬픈데 그게? 와 근데 연락이 왔는데 광수 씨가 거절한 게 아니라 진짜 한 건도 연락이 안 들어왔대요.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광수 씨가 여자를 진짜 안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은 광수가 무성애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럼 진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자를. 그리고 광수 씨는 그 연애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고 연애를 하면 세상이 달라지고 시야가 확 트인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경험을 안 했다 보니까 와닿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궁금하더래요. 사랑이라는 세계가. 근데 좀 안타깝다. 사실 저는 인생의 절반 이상은 사랑으로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수 씨는 좀 인생을 크게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 사랑을 안 해봤으면. 근데 스타일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긴 하다. 이성에 관심이 없으니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러니 스타일이 저러고 행동도 저렇다고 뭐 너무 막 저렇다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제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저는 타고난 비주얼이 좀 약해도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후천적으로도 되게 강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수 씨가 약자로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봐도 사실 가지고 태어난 게 되게 약한데 저는 그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갈고 닦았거든요. 뭐 어쨌든 뭐저 같은 얘도 있으니까 광수 씨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상철이네요. 이건 무슨 차지? 오우, 상철 씨는 그랜저 HG를 타고 내리시네요. 꽤 오래된 차인데 이거. IG 전이니까 잠깐만. 그랜저 IG가 2016년인가 17년도에 나왔거든요. 이 그랜저 HG, 그러니까 일명 그랜저 호구인데 이 차가 되게 명차로 유명한 그랜저인데 이게 그러면 못해도 이제 10년 된 차단 말이야.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차. 야, 흔치 않은데 이거. 아빠 차를 물려받았거나 중고로 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쨌든 좀 검소하다. 좋은 차를 볼 줄 아는 검소한 남자랄까? 어쨌든 상철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이분도 막 타고난 비주얼이 뛰어나다고는 절대 말할 수는 없는데 모태솔로 같지는 않은데 하고 다니시는 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막 여자들한테 대외적으로 인기가 많을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연애를 못 해봤을 느낌도 아닌데. 자, 상철 씨를 소개하는 문구가 노출이 됩니다. 못쏠 딱지는 사양, 속 깊은 도도함. 별론데? 뭘까요? 못쏠 특집인데 못쏠 딱지를 사양하겠다? 한 달 반 이런 연애 한 거 가지고 저 못쏠 아닙니다. 끝까지 잡아 떼시려나? 왜 못쏠 딱지가 사양일까요? 그리고 또 속 깊은 도도함이라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좀 못쏠인데 철벽까지 치시는 건 아니겠죠? 조금 느낌이 좋은 문구는 아닌데 고집 되게 세실 것 같아. 이 문구만 봐도. 그리고 상철 씨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 모태솔로라는 그 프레임을 사람들이 나한테 씌운다. 그 모태솔로기 때문에 뭔가 잘 안 통할 것 같다라는 그런 편견이 짜증이 나시는데요. 상철 씨는 빨리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상철 씨 사전 인터뷰가 나옵니다. 91년생 35살이라고 하네요. 사시는 곳은 충남 부여라고 합니다. 부여 사시는구나. 저도 옛날에 바람의 나라 할 때 고구려 부여 중에 부여를 항상 골랐었거든요. 이 맵이 작아가지고 사냥터 가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저 소리만 들어도 왜 모쏠인지 알겠다. 근데 저도 사실 조금 느낌이 오긴 해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단어를 좀 세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전에도 얘기하실 때 그 모쏠이라는 프레임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짜증 났어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상철 씨는 그리고 괜한 또 고향 탓을 합니다. 부여에 여자들이 없대요. 과연 부여에 여자들이 없는 걸까요? 상철 씨 짝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여자 소개시켜주겠다 말만 맨날 한대요. 근데 이게 저 상철 씨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 그 주변에다가 나 여자 소개 좀 해줘, 남자 소개 좀 해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소개팅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왠지 아세요? 혹시 상철 씨? 내가 별로라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정말 슬픈 진실이죠. 가끔씩 제 이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외모나 성격이 진짜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애인이 없지 싶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형, 뭐 오빠 뭐 이성 친구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하면은 신이 난다 나도. 왜냐면 누군가한테 이 친구를 소개시켜주면 반드시 거의 잘 될 것이고 저한테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이렇게 괜찮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 소개시켜줘서 고마워요라는 얘기를 들을 게 뻔하니까 신나서 막 주변을 서칭을 하는데 누가 봐도 별로야. 근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이성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은 벌써 이제 막 하고 이제 한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주변에 나 그 소개팅 좀 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흔쾌히 나한테 소개팅을 시켜줬는지 아니면 그 소개팅 약속을 차일피일 미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어찌 보면 이제 객관적으로 나의 입지를 나의 캐릭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주변인이 소개팅을 안 해주는 건 진짜 본인 성격을 되돌아 봐야 된다. 해주면 상대한테 욕먹을까봐 안 해주는 것이다. 딩동댕 정답이죠.
한 번 정도는 해도 돼. 나 소개팅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한 번 딱 얘기하고 더 이상 재촉하면 안 돼요. 내가 별로라서 안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상철 씨는 속도 없이 그 얘기를 계속 길게 합니다. 소개팅 해주겠다 해주겠다 해놓고 정작 소식은 없대요. 잠잠하대요. 아, 그리고 정말 이 잔인한 제작진 놈들은 그 원인이 뭘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상철 씨가 어떻게 자기 객관화가 됐을지 한번 볼까요? 상철 씨는 소개팅을 요구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적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모르시는 것 같아, 그쵸? 왜 자기가 소개팅을 못 받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어필을 했으면, 재촉을 했으면 소개팅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개팅 해줄 마음이 있으면 묻기도 전에 소개팅 해준다고 나온다. 소개팅을 안 해주면 해줄 마음이 없거나 진짜 아는 사람이 없는 거다. 상철 씨는 역시나 모쏠답게 눈치도 없습니다. 나의 적극성과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된 것 같대요. 자, 그렇게 모든 모쏠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 여섯 분이 일렬로 쫙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모쏠 6명이 이제 앉아있는 거잖아요. 가관이다. 볼만 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 근데 잠깐만.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누굴 골라야 될까? 제가 여자면 두 번째 나왔던 분이 누구죠? 약간 그 귀염상이었던 분. 영호 씨였나요? 저 그 영호 씨 고를 것 같아요. 나머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이제 여자들이 나올 순서네요. 첫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영숙이네요. 지난 기수 영숙 씨가 워낙 이제 비주얼이 레전드였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이건 무슨 차죠? 이거 뭐지? 차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금 오래된 차 같긴 하네요. 어쨌든 오래된 세단에서 흰색 세단에서 영숙 씨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주 컬 빡세게 들어갔는데요. 머리 미용실 들리셨나 본데. 뭐야, 영숙 씨 뭐 미인이신데요? 근데 이 정도 미인이 어떻게 모태솔로일 수가 있지? 남자들이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꽤 미인이신데요? 아니, 그리고 영숙 씨 남동생분이 데려다 주신 거라는데 남동생분도 되게 훈훈하신데? 연예인 같은데요? 아니, 괜찮은데? 이게 풀샷으로 나오는데도 왜 모쏠인지를 모르겠네. 어쨌든 영숙 씨를 표현하는 문구가 노출이 됩니다. 반전의 얼음공주, 커리어는 프로, 연애는 신입, 영숙이다. 반전의 얼음공주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보통은 이제 얼음공주인데 반전이 있네 하면은 사실 속은 따뜻한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속은 따뜻할지는 모르겠고 반전의 얼음공주라고 하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건 좀 싸가지 없다? 싹퉁머리 없다? 그게 먼저 또 와닿네요. 근데 뭐 아니겠죠, 설마. 저의 기우겠죠. 커리어는 프로, 연애는 신입. 이거는 뭐 하시는 일이 전문직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남동생 모자 벗은 거 보고 싶다. 되게 훈훈하실 것 같은데.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코는 조금 만지신 것 같기도 하고. 제작진은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진짜 모태솔로가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영숙 씨는 네! 라고 대답합니다. 영숙 씨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 라면서 연애를 차일피일 미루셨대요. 미룰 수가 있나? 나이가 92년생, 만 34살이래요. 지금이 시기가 아니라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은데? 모쏠 특집이 내 의지로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은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과연 본인 의지로 안 하셨을까요? 영숙 씨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더 예쁘신데? 오늘 출연하시는 것보다? 영숙 씨는 부모님이 본인이 모쏠인 거를 모르신대요. 왜냐면 그게 동네방네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서 얘기하지 않았대요, 굳이. 그리고 사시는 곳은 도봉구 방학동에 계속 사셨대요. 어이구, 그리고 학교는 경기도 포천으로 다니셨는데 왕복 3시간 거리를 통학하셨대요. 그죠? 자취를 했으면 남자친구가 생겼을 텐데, 그쵸? 4학년 내내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셨대요. 변명이죠. 그리고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는데 거기도 왕복 4시간 거리를 출퇴근하셨대요. 아우, 시간 아까워. 그냥 자취하시지.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막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계속 자취를 한 번도 안 해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 번 정도는 좀 따로 나와서 살아봐야 되지 않나, 사람이? 자취하면 왜 남자친구가 생기냐고요? 일단 그 감시의 눈이 좀 사라지죠.
포천은 뭐 놀 것도 없으니. 아니죠, 아니죠. 놀 게 없어도 그냥 편의점 하나만 있어도 노는 게 젊은 친구들이에요, 사실. 편의점에서 맥주 하나만 줘도 뭐 잘 노는 사람들은 재미나게 놀죠, 뭐. 자, 제작진이 드디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왜 모쏠이냐라고 물어보고요. 영숙 씨는 솔직한 얘기로 연애에 관심이 없었대요. 학생 때는 공부가, 그리고 일할 때는 커리어가 더 우선이었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영숙 씨가 뭐 그래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 놨을 때 뭐 중간 이상은 가는 외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남자들이 들이댔을 건데 무조건. 근데 내가 관심이 없다고 연애를 35까지 안 할 수가 있나? 제 주변에 40 넘게 거의 못 쏠 여자분이 있는데 최근에서야 독립하고 직장이 2시간 3시간 거리든 무조건 집에서 다닌다고요. 아니 근데 참 인생의 손해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게 뭐 돈도 모을 수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뭐 안전 뭐 하겠죠. 근데 한번 태어나서 좀 모험도 해보고 경험 많이 쌓으면은 그게 인생의 묘미 아니야? 안전하게만 살다가 갈 거면은 너무 심심하지 않나? 인기가 많았으면 나중에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셨나?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단서가 나왔어요. 지금 영숙 씨 사전 인터뷰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뚝딱거린대요.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짝사랑은 해봤다는 뜻이야. 남자랑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렇다는 거는 첫 번째, 영숙 씨는 눈이 엄청나게 높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본인을 좋아해서 대시해오는 남자들의 수준이 있고 영숙 씨가 좋아해서 눈길이 가고 짝사랑하게 되는 남자의 수준이 있는데 그 사이에 괴리가 있다. 일단 첫 번째 단서. 엄마가 나가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간다고. 근데 나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자취해보면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긴 한다. 고춧가루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다. 그쵸? 그러니까 본인 손으로 전기세도 내보고 수도세도 내보고 방세도 내보고 해야지 이제 좀 정신 차리죠. 아, 부모님이 눈앞에서 썩 꺼지래요? 그 정도면은 좀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집 나가면 고생이긴 한데 그래도 뭐 재밌죠 뭐 자취.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남자분들이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영수 씨가 영숙 씨를 보더니 갑자기 혹시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못된 건 다들 어디서 배워오는 거죠? 아, 이런 것만 안 해도 참 연애할 것 같은데, 그쵸? 영숙 씨는 식사 못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네요. 저건 왜 자꾸 하는 거임? 그러니까 어디서 뭐 잘못 배워와가지고, 그쵸? 아, 이거 뭐죠? 그리고 제가 넷플릭스 요금제를 제일 싼 걸 쓰거든요. 7,000원짜리 광고 나오는 요금제를 쓰는데, 아, 이게 모쏠 특집이고, 저도 이제 지금, 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데, 같이 가연, 같이 가연 이 광고가 나오면서, 아, 결혼하길 잘했다. 그 연예인, 뭐, 누구, 어떤 부부 같은 분들이 나오는데, 아, 참. 하필이면 광고가 나와도 이런 게 나오네.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정숙 씨가 나올 차례입니다. 어, 정숙 씨는 하얀색 이게 아마 벤츠 A 클래스 세단인 것 같은데요. 여자들이 타는 A 클래스 세단 귀엽죠? 어이구 게다가 자세히 보시면 이제 문콕 방지 그 PPF 필름까지 놓으셨어요. 차 되게 아끼시나 보다. 아이고 정숙 씨도 오늘 그냥 낼 수 있는 멋은 최대한 부리고 나오셨네요. 근데 옷도 너무 예쁜 투피스 트위드 투피스인 것 같은데 트위드 투피스에다가 머리도 그 전형적인 여신 머리를 하고 오셨어요. 화장도 되게 진하게 예쁘게 하셨는데 그 표정이 그 모쏠의 표정을 숨길 수가 없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자, 정숙 씨를 표현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담백한 티 인간, 투명한 호수처럼 정숙. 투명한 호수처럼만 나왔다면 좋은 말이고 담백한 티 인간만 나왔다면 그것도 좋은 말인데 담백한 티 인간과 투명한 호수처럼이 같이 나왔다는 건 생각 없이 직원 날려가지고 그 분위기 파악 못하고 분위기 좀 싸게 만드시는 걸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조금 좋은 느낌이 아닌데요? 분위기 파악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자, 정숙 씨 사전 인터뷰가 나옵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오셨대요. 엥? 근데 정숙 씨는 갑자기 저는 유학생으로서의 실패작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신대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정숙 씨는 계속 한국에 오고 싶었고 어머니가 계속 강요를 하셨대요. 더 큰 세상을 보라면서. 그리고 정숙 씨는 왜 연애를 못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가다가 뭐 하나만 삐끗하면 그 순간 감정이 파사삭 하고 식는 편이래요. 이러면 연애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남자에 대한 환상이 너무 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여자 이렇게 동성인 친구 사귈 때는 요렇게 디테일하게 평가하고 감정이 식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환상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네 하면 파사삭 식는 편인데 사람은 사실 50%의 장점과 50%의 단점이 있는 생명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점이 없을 수는 없어. 모두에게 5대5의 장단점이 있다. 근데 그 뭐 단점 하나 봤다고 감정이 파사삭 할 거면 뭐 연애 못 하죠, 사실. 심지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잘 맞는 유형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신대요. 그리고 금방 또 장면이 가네요.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순자네요. 순자 씨는 제작진 차량을 타고 도착을 했는데요.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내리시면서 감사합니다 기사님 인사를 하시네요. 예의 점수 플러스 1점. 저런 분들이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해야 오래 만난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머 뭐지? 되게 단발을 하고 내리셨네요. 머리가 굉장히 짧으시고요. 상큼한데? 키가 되게 크시네. 그리고 순자 씨가 지금 자갈밭을 지나가면서 캐리어를 끌지 않고 들고 가거든요. 왜일까요? 아끼는 캐리어라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갈밭에 캐리어를 끌면 뭐 캐리어가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순자 씨는 그 소리 나는 게 싫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큰 소리 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자 씨가 평소에 성격이 되게 조용하실 것 같아. 큰 소리 내는 사람 싫어하고. 그러니까 캐리어가 무거운데도 큰 소리가 나느니 그냥 힘들어도 내가 들고 가겠다 할 정도로 좀 조용한 성격일 것 같다는 느낌? 왜냐하면 제가 좀 그러거든요. 저도 큰 소리 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순자 씨 귀여운데? 자, 순자 씨를 표현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낭만을 꿈꾸며 귀차니스트의 위대한 외출, 순자다. 어떤 느낌인지 딱 알겠네요. 낭만을 꿈꾸는 귀차니스트인데 오랜만에 나왔다. 그러니까 조용조용할 것 같아. 진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낭만 파시고 지금 옷 입은 것만 봐도 목에다가 이렇게 그 단가라 스카프를 매셨거든요. 요거만 봐도 뭔가 그 인스타 피드 되게 열심히 꾸미실 것 같아. 그 구도랑 그 막 색 배합 같은 거, 막 배치 같은 거 맞춰서 피드 되게 열심히 꾸미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리고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거 좋아하실 것 같아. 예쁜 펜 모아가지고 꾹꾹 눌러서 예쁜 글씨 쓰는 거 되게 즐겨 하시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표지 예쁜 책 모으시는 거 좋아할 것 같고 또 책은 약간 그 정세랑 작가님 이런 책 좋아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랄까. 어쨌든 그런 분이 내향적인 분이 대단한 외출을 하셨다.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자체가 나빠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부터 인사성이 밝았던 순자 씨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라고 씩씩하게 인사를 하네요. 저는 인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플러스 1점 더 드리겠습니다. 어이구 반갑습니다. 저는 순자라고 합니다. 라고 싹싹하게 또 인사를 하시네요. 순자 씨가 진짜 좀 매력이 있는데요. 그냥 막 전형적인 미인상은 아닌데 귀엽네 사람이. 자, 순자 씨 사전 인터뷰가 나옵니다. 순자 씨의 파격 고백이 이어집니다. 사실 연애를 한 번 하긴 했대요. 8년 전에 3개월 정도를 연애를 하셨대요. 8년 전에 3개월이면 뭐 연애 세포는 이미 다 죽어 있죠. 모태솔로로 뭐 인정해야죠 이 정도면. 이성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서 결별을 하셨대요. 3개월 만나고. 그리고 순자 씨는 귀찮아서 연애를 안 하셨대요. 그리고 연애라는 게 너무 의무적으로 느껴지신대요. 근데 낯설에 나오게 된 이유는 간질간질한 설렘을 한번 느껴보고 싶기 때문이래요. 근데 지금 순자 씨가 계속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말투나 분위기에서 좀 쎄한 느낌이 드는 게 고집 되게 세실 것 같은데? 자기 의견 피력을 되게 열심히 하시네.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순자 씨는 낭만과 교감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선 사랑의 으뜸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순자 씨의 미리 보기 장면이 나오는데요. 순자 씨가 누군가를 그윽하게 쳐다보는데 사랑에 빠진 눈빛이긴 하네요. 누구와 사랑에 빠졌을까? 그리고 순자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와 어쩌면 장기 연애 혹은 결혼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면서 역시 그 모쏠 특집인데 김칫국이 빠지면 섭하죠. 심지어는 그 남자를 내가 좋아하는 건 확실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영자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뭔가 제가 좋아하는 여성의 느낌이 정숙이랑 영자에 좀 포진이 많이 된 것 같아. 영자 씨가 좀 기대가 되네요. 영자 씨도 제작진 차량을 타고 내리네요. 그리고 영자 씨가 차에서 내리는데요. 영자 씨도 단발이네. 얼굴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영자 씨는 캐리어를 오르막길로 끌고 가면서 막 뛰어가시네요. 에너지가 있으신가 봐. 비타민 C 드시고 나오셨나? 얼굴이 안 나와. 영자 엄청 귀엽게 생겼음. 빵떡상. 영자 씨도 자갈밭 위에서 캐리어를 번쩍 들고 갑니다. 그리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셔가지고 영자 씨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소개하는 문구가 먼저 노출이 됩니다. 씩씩 에너지, 작지만 강하다. 영자. 이게 뭘 뜻할까요? 씩씩 에너지, 작지만 강하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키가 작다. 키가 작고 그냥 뭐 좀 씩씩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하네. 소개 문구인데 그냥 키가 작다. 이거를 그냥 메인으로 박아버리네요. 근데 사실 이 영자 씨가 지금 좀 하고 나오신 스타일이나 이런 생김새 같은 게 사실 남자들이 꽤 좋아할 스타일이거든요.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왜 모쏠일까? 피부도 되게 하얗신 것 같고. 그리고 영자 씨는 뭐 이름표를 가지러 가면서 또 막 전력 질주로 뛰어가시네요. 낯 되게 가리시나 보다. 영자 씨는 너무 부끄러운지 미쳐버리겠다라면서 여자들 틈 안으로 파고듭니다. 영자 씨 얼굴이 드디어 화면에 잡히는데요. 귀여운데? 진짜 빵떡상이네요. 작은 분들은 키 작은 부심이 있던데, 그리고 남자분들도 작은 여자를 귀여워하고. 근데 뭐 케바케거든요. 근데 저도 그 여자분들의 그 키 작은 부심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도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키 작은 여자분들을 선호하는 남자들이 꽤 있다라는 건 저도 이제 부정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여자분들도 알 거 아니야. 내가 키가 작고 뭐 좀 귀엽게 보일 것이고 남자들이 그것을 선호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은연중에 남자들한테 근데 나 키 작은데 너무 작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답은 그거야. 아니 왜 너 정도면 딱 귀엽지 뭐. 키 작은 여자들 좋아하는 남자들이 훨씬 많잖아. 라는 얘기가 듣고 싶어서 나 키 너무 작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유도신문을 하는 게 있는데 좀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나 키 너무 작지 않아? 하면은 뭐 크진 않지 꽤 작지 이렇게 받아치긴 하거든요. 이런 나 너무 놀부심보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영자 씨는 오늘이 비주얼 고점이래요. 평소에는 화장을 할 줄도 모르신대요. 옷도 바지에 티셔츠 잠바떼기 걸치고 다니신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나쁘지 않으신데. 와, 되게 잘 어울린다. 영자 씨의 직업은 마취과 간호사라고 합니다. 간호사 느낌이긴 하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했듯이 저 의료인 분들을 항상 존경하거든요. 영자 씨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영자 씨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괜찮은데? 사전 인터뷰 장면도? 어이구, 영자 씨는 나이도 어리신데 간호사로 일하신 지는 7, 8년이 됐고 심지어 자가도 있으시대요. 대단하시다. 영자 씨는 짝만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영자 씨는 남자를 볼 때 얼굴을 제일 먼저 본다고 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저는 안 되겠네요. 영자 씨는 두부같이 순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근데 영자 씨가 기독교인이셔가지고 같은 기독교인을 찾는 게 힘드셨대요. 그리고 영자 씨도 로테이션 소개팅을 나가보셨는데 거기 이상형이 없었대요. 저 궁금하다. 로테이션 소개팅이 뭐야 대체?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로테이션 소개팅. 로테이션 소개팅이란 여러 명의 남녀가 모여서 일정 시간마다 자리를 바꿔가면서 10분씩 1대1로 대화를 한 뒤에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연락처나 쪽지를 전달하는 효율적인 오프라인 만남 방식입니다. 데이팅 앱의 불확실성과 결혼정보 회사의 부담감을 줄인 형태라 최근에 많은 직장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보통은 남녀 8대8에서 15대15 정도의 다대다 인원으로 진행을 하고요. 앞에다가 프로필 카드에다가 나이, 직장, 취미 등을 적어서 앞에다 이렇게 명패처럼 놓는데요. 참가비는 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나도 한번 나가볼까? 요즘 다들 재밌게 사시네, 그쵸? 그쵸, 괜찮은데요? 이거 어디서 신청하지? 로테이션 소개팅 한번 나가볼까, 나도? 저 가서 영상 찍어올까요? 재미는 있겠다. 근데 로테이션 소개팅을 나가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다는 건 이제 눈이 높으신가 보다, 영자 씨도. 그리고 영자 씨는 본인의 닮은 꼴 연예인으로 혁오 밴드 아시죠? 그 혁오를 닮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곤할 때는 라미란 씨를 닮았다는 얘기도 들으신데요. 모자 쓰면 넉살이래요. 와, 근데 저는 그 스타일이 가랑비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짧은 시간 내에 딱 이제 파괴력이 있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얘기하다 보면 나 이 오빠한테 호감이 있을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짧은 시간이면 좀 저한테는 유리한 방식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이름이죠. 옥순 차례네요. 옥순 씨는 뭐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So nervous라면서 긴장이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I can do it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태워다 주신 것 같은데 어머니 차량이 렉서스네요. 렉서스 차 참 좋죠. 이분도 뭐 외모가 나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눈을 조금 찝으셨나? 자, 옥순 씨를 소개하는 문구도 노출이 됩니다. 깨발랄 엉뚱털털 타고난 막내미 옥순. 깨발랄 엉뚱털털 타고난 막내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철부지란 뜻이죠. 철이 없다. 33기에서 어떤 철없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호들갑이 시작이 됐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그 태나 옷차림만 봐도 역시 옥순은 옥순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옥순 씨는 직업 특성상 결혼을 이미 했거나 나이가 좀 있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많아서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대요. 변명이죠. 학교 다닐 땐 뭐 했냐 그럼? 그리고 옥순 씨는 또 그 레파토리죠. 그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소개팅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소개가 잘 안 들어온대요. 왜 안 들어올까요? 성격이 별로겠지. 외모는 뭐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소개가 안 들어온다는 건 성격에 좀 하자가 있지 않을까? 게다가 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옥순 씨가 너무 아까워서 소개팅을 못 시켜줄 정도래요. 친구들의 변명이죠. 자, 옥순 씨 사전 인터뷰가 나옵니다. 28살이래요. 근데 나는 솔로에서 오랜만에 보는 20대 참가자네요. 옥순 씨는 주변에서 슬슬 청첩장이 날아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30대 되면 더 많이 날아올 거예요. 옥순 씨는 본인이 왜 모쏠인지 도통 이유를 모르시겠대요. 굳이 찾아보자면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인맥이 많지가 않대요. 변명이죠. 옥순 씨는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었다. 그리고 살면서 소개팅도 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러면서 왜 저한테 소개팅을 안 해줄까요? 라고 묻습니다. 왜겠어요? 별로니까 안 해주는 거지, 소개팅은. 본인을 돌아봐야지. 그리고 옥순 씨는 본인의 장점으로 친화력을 꼽습니다. 2시간이면 절친이 가능하대요. 가짜 절친이죠. 그리고 본인 외모도 뭐 좀 귀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다음 여자 현숙이 등장할 차례네요. 현숙 씨는 뭐 차량 씬도 없네요. 와, 현숙 씨는 진짜 너무 순박해 보인다.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언니 옷 훔쳐 입고 나온 것 같은데 느낌이. 자, 현숙 씨를 소개하는 문구도 노출이 됩니다. 리액션 자판기 짝사랑 패치를 탈출하고픈 현숙.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겠다, 그쵸? 그러니까 짝사랑만 해온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짝사랑만 해온 사람의 특징이 이제 과도한 리액션이 너무 풍부하다.
왜냐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저 리액션 자판기라는 말이 너무 슬프게 와닿네요, 저한테는. 혹시 이번에는 짝사랑 꼭 탈출하셔가지고 저 가짜 리액션 자판기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순수해 보인다, 사람 자체가. 화장도 되게 연하게 한 것 같은데. 키가 꽤 크신가 보다. 여자분들이 보통 지금 되게 여성스러운 옷을 입으셨는데 여기에 굽이 하나도 없이 플랫한 신발을 신었다는 거는 거의 70에 육박하거나 70을 초과하는 분들이 보통은 여성스러운 옷에 플랫한 신발을 매치를 많이 하시는데 키가 꽤 크신가 봐요. 근데 현숙 씨는 약간 제 친구, 제 지인분이랑 되게 닮았는데요? 정면샷 씨 나오는 거 보니까. 내 친구인가? 자, 현숙 씨 사전 인터뷰가 나옵니다. 무역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시래요. 그리고 스페인어권 나라에 파견을 나가신다고 합니다. 파나마에서 주재원 생활도 하셨대요. 하지만 그런 화려한 커리어의 그녀, 연애 경력은 없다. 현숙 씨는 원래 살이 많이 쪄 있었대요.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도 있었고 자신감도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남자가 없었대요. 슬프네요. 근데 현숙 씨는 솔직히 지금 꾸미신 게 조금 별로예요. 그러니까 아직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을 못 찾으신 것 같아. 근데 여자분들도 그렇고 뭐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어느 순간 자기한테 딱 찰떡인 스타일을 찾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모르겠고 일반인들은 그거를 죽는 순간까지 부여잡아야 돼. 그 딱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되긴 해. 그러니까 지금 헤어스타일이나 옷 스타일, 심지어 화장 스타일도 어울리지가 않아. 조금 더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현숙 씨가 보기에 호감이 가는 남자는 엄청나게 많았다. 짝사랑 전문가였다. 표현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셨대요. 자, 그렇게 6명, 6명이니까 12분이죠? 12분의 모쏠들이 등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느낌이 저도 이제 나는 솔로 짬밥이 조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굴과 딱 그 나올 때 걸음걸이만 봐도 아, 이번 기수 어떻겠다 느낌이 냄새가 좀 나는데 나쁘지 않다? 33기? 뭐 대박까진 아니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모든 참가자분들이 자기 이름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평균 나이는 35살, 여자분들은 33살이라고 하네요. 와,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의 인생의 경험치의 대부분과 즐거움의 대부분이 사실 연애와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제 인생에서 연애와 사랑을 빼면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분들도 얼른 좀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제작진은 이야기합니다. 33번지 첫인상 선택의 순간이다. 여자들의 첫인상 선택이 있겠다고 하네요. 자, 모쏠 남자들은 잔디밭에 앉아서 선택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영숙이죠? 영숙 씨 누구 고를까? 그냥 스근하게 영호한테 몰표가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드는데. 제가 틀렸군요. 영숙 씨의 선택은 영수였습니다. 엥? 그러더니 갑자기 영숙 씨는 영수님 같이 누워볼까요? 라고 귓가에 속삭입니다. 이거 뭐 모태솔로들 데려놓고 갑자기 눕기까지 한다고? 진도가 너무 빠른데? 두 분은 그래서 잔디밭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고장이 났어요. 사실 모태솔로라고 하면 이성과 그 누워본 경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영숙 씨는 선택의 이유로 영수가 처음 등장하자마자 식사하셨어요? 이걸 물어봐서 선택을 했다는데요. 저도 여자 만나면 이거 해야 되겠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궁금해서. 모쏠들은 보는 눈이 다른 것 같다. 저는 그냥 무조건 영호 쪽으로 다 몰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영숙 씨는 손편지까지 전달을 하고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정숙이네요. 정숙 씨 선택은 이분이 누구더라? 상철이었습니다. 이야, 첫인상으로 상철을 고른다고? 아이고, 근데 비가 좀 오나 봐요. 상철 씨는 이거 뭐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외투를 벗어가지고 정숙 씨한테 막 깔아주네요. 자, 역시나 두 분은 또 누워가지고요. 뭐 생쇼를 다 합니다.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순자네요. 순자의 선택은 장발의 영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여자는 영자의 차례네요. 영자 씨의 선택도 상철이었습니다. 뭘까? 상철 씨가 괜찮아요? 눈이 삔 듯? 아니 근데 영자 씨 지금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곰돌이상이라서 상철 씨를 골랐는데 가까이서 누워서 보니까 내가 잘못 봤구나. 곰돌이상이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셨대요.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하죠. 옥순입니다. 되곰상? 근데 이게 약간 저도 되곰상이 뭔지는 아는데 긍정적인 느낌의 되곰상이 아니긴 해. 아니 근데 영호 씨가 한 표도 못 받는 건 좀 의외인데. 옥순 씨의 선택은 영철입니다. 자, 다음 여자는 마지막이죠. 현숙 씨의 차례입니다. 수줍은 짝사랑 전문가 현숙의 선택은 미치겠네. 또 상철인데요. 나도 저 앞머리를 좀 이렇게 잘라볼까? 상철 씨가 3표를 받았다고? 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나 첫인상이 나쁘지 않구나라고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셨네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내가 첫인상이 좋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첫인상이 좋으면은 모쏠이 아니었겠죠? 상철 얼굴을 보고 와야겠다고요?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영표 듀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쵸, 따로 가야죠. 쭉정이들은 쉣. 왜요? 아니 그렇다고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욕을 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광수 씨가 차가 없대요. 아니 직업이 그렇게 좋으신데 차가 없어? 그래서 영호 씨 차로 같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영호 씨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나 봐요. 여자분들이 캐리어를 열심히 끌고 오니까 나서서 도와줍니다. 비록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심지어는 영호 씨는 내 차가 캐리어가 커서 내 차가 트렁크가 크니까 내 차로 옮겨주겠다라고까지 제안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여자분들한테 당연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분이 왜 모태솔로일까? 이거 모르겠네요. 그래서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첫인상 선택을 못 받았는데도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대인배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심지어 그 캐리어를 들어줬기 때문에 첫인상이 상철에서 영호로 바뀌는 정도가 됐대요. 진짜 금사빠시네, 그쵸? 사실 저는 이제 모태솔로 특집도 보고 돌싱 특집도 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태솔로랑 돌싱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야. 금사빠 성질이라든지 그 종이장 같이 가벼운 팔랑거리는 귀라든지 종이 한 장 차이죠. 자, 그리고 장발의 남자죠. 테리우스 영식 씨의 차가 나옵니다. 센스 있게 물도 준비를 하셨네요. 그리고 테리우스 영식 씨는 이거 뭐 또 어디서 보고 배운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방지턱이 나오니까 방지턱입니다라고 사전 경보 시스템으로 안내를 해주네요. 근데 영식 씨는 자꾸 좀 스윗함이 좀 과도한데요. 얘기를 하다 말고 방지턱이 나올 때마다 턱.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턱 운전을 되게 좋아해서 면허를 빨리 땄는데 방지턱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네요. 이러면은 대화는 어떻게 진행을 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순자 씨가 옆에 같이 타 계시는데 순자 씨도 눈이 있거든요. 방지턱을 못 볼 만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영철 씨의 차도 나옵니다. 영철 씨가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옥순 씨가 뭐 쥐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밟고 싶으면 좀 달리셔도 돼요라고 얘기하니까 영철 씨는 시골길에는 노인분들이 갑자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안전의식. 그리고 이번에는 영수와 영숙이 탄 차가 나옵니다. 이쪽이야말로 정말 못쏠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분은 가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네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영수 씨는 오션월드 가보셨냐라는 질문을 하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션월드의 파도가 되게 세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캐리비안 베이도 좋아하고 롯데월드도 좋아하신대요, 영수 씨는. 그리고 영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못솔다운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연애 잘 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연애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단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나랑 안 맞는 점을 찾으려고 하고
영숙 씨한테 역시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 보고 정적인 성향의 나랑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시작부터 취향 차이에서 벽을 느꼈다라고 영숙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솔로나라 33번지가 진행될 숙소가 나옵니다. 멋있네요. 두 동인가 봐요. 자, 그리고 모든 솔로분들이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기수마다 1화마다 나오는 WWE죠. 남자분들이 힘자랑을 하는 시간입니다. 영철 씨가 등에 이고 지고 해서 그냥 거의 뭐 조선시대 가마 짐꾼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양팔에까지 모든 짐을 들고 있는 와중에도 옥순 씨는 그 손에 들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시면 제가 가지고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머치죠. 투머치 친절이다. 저는 이렇게 그 본인이 들고 온 짐까지 나서서 너는 절대 들지 마라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우쭈쭈 모든 짐을 다 들어주려고 하는 게 뭐 너무 무거운 거는 뭐 하나 두 개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데 모든 걸 막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이런 태도가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기 때 숙소래요. 구기가 재밌었죠? 그 옥순 씨 얼씨구 게다가 정숙 씨가 잘 못 내려오니까 손까지 꽉 잡아주네요. 그리고 영철 씨는 거기 서가지고요 그냥 모든 여자들 손을 다 잡아주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잡아줘야 되나? 그리고 영철 씨는 계속해서 막 아우 짐 절대 들지 마시라고 놔두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좋다고 보지 않아요. 억지 우쭈쭈, 억지 매너는 반드시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친절한 나라는 거에 취해가지고 여자를 망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자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인명 구조에 익숙한 남자다. 네, 뭐 직업병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마이너스 5점 드렸는데 직업병인 걸 감안해서 2점 회수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점만 드릴게요. 솔로분들의 숙소가 나오는데요. 뭐 나쁘지 않은 정도? 근데 갑자기 영수 씨가 영철 씨한테 차 타고 오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물어보네요. 1대1 대화한 걸 물어본다고? 근데 영철 씨는 그걸 또 흔쾌히 응합니다. 뭐 저희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거 나쁘지 않죠 라고 얘기를 해요. 나쁘지? 영수 씨가 걱정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라는 게 좀 걱정이 되신데요. 말의 양은 중요하지가 않죠. 말이라는 게 질이 중요하죠. 가만히 있기는 너무 어색해서 영수 씨는 오는 길에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다고 후회가 되신대요. 근데 그 옆에 지금 광수 씨가 앉아 있는데요. 그 서 있을 때도 도드라져 있던 아랫배가 앉아 있으니까 그 셔츠 단추가 이렇게 정말 발사되기 직전이거든요. 조금 그 복부 다이어트는 하셔야겠다. 그래서 영철 씨가 저는 그냥 오면서 바깥에 풍경이 좋아서 풍경 얘기를 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솔로분들이 단체로 풍경 얘기를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렇죠. 이들은 못소리죠. 풍경 얘기 꺼내는 거 쉽지 않죠. 자, 장면은 이동합니다. 여자 숙소 앞이 나오고요. 테리우스 장발의 영식 씨가 뭔가를 또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선물 준비하셨나 본데. 아이고 영식 씨가 건네준 것은 뭐 피로회복제 같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포장을 해가지고 와 초콜릿이랑 피로회복제랑 정성이다. 어이구 그리고 잠시 후에 숙소에 물 없죠? 라면서 영식 씨는 본인 차에 있던 생수까지 전달해 줍니다. 준비성이 참 좋으시네. 이런 남자가 왜 연애를 못했을까? 근데 보통은 이제 모쏠들이 이런 억지 매너를 방송용으로 장착된 억지 매너를 하면 되게 뚝딱거리고 좀 어색해야 되는데 영식 씨의 이런 매너들은 좀 어색한 느낌은 없어. 그래서 의아하네요. 조난당한 사람 구조 중이라고요? 하긴 물이 없으면 뭐 비상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영숙 씨 인터뷰가 나와요. 뭐 숙소에 물이 없을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런 예지력, 그런 한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조심성, 그런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는 없을 것 같아요. 라면서 영숙 씨는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현숙 씨 인터뷰도 나옵니다. 물 갖다 줘서 호감이 갔대요. 이 사람들은 뭘까? 그냥 뭐 하나 하면은 우르르 막 가네.
자, 그리고 솔로분들은 이제 공용 거실에 모여가지고요. 이제 장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장보기는 영식, 영숙, 현숙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영숙 씨가 마지막에 자원을 했거든요. 영식을 알아보고 싶어서 일부러 가기로 했대요. 되게 적극적이시네. 와, 근데 영식 씨가 차에 가운데 앉았고요. 양옆에 여자분들이 앉았는데 영식 씨가 앉자마자 못쏠 영숙은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제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잖아요. 막 입술을 한번 막 실룩거렸다가 눈을 깜빡거렸다 코를 만졌다가 막 난리가 나네요. 그리고 카메라는 이동합니다. 영철 씨랑 상철 씨가 어디서 바베큐를 하면 좋을까 장소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때마침 여자 세 분도 산책을 하고 계셨네요. 마주쳤습니다. 근데 역시나 모쏠들이죠. 이 다섯 분이 길을 가다 마주쳤는데 그냥 자기들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쵸? 이래야 모쏠이죠. 근데 이 다섯 분들은 서로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로를 스쳐간 이후에 급격한 현타를 느꼈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와, 우리 진짜 쫄보다. 말도 못 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자분들도 아쉬워서 저 이제는 뭐 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타 오겠지. 여기까지 와서 서로 뭣도 못 해보고 지나쳤으니까. 그래서 영자 씨는 보드 게임이라도 가져올 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이런 데서는 할 게 없어야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안 가져오신 게 잘한 걸 겁니다. 자, 그리고 광수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방송을 보면 남자들이 첫날부터 여자들한테 가서 대화도 걸고 데이트 신청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되게 대단한 거였대요. 자기는 못 하겠대요. 그리고 광수 씨는 모쏠의 또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죠. 혼잣말을 계속합니다. 대화 신청은 첫인상 선택을 하고 나서 해야 되나? 이 공기를 어떻게 버티지? 라고 얘기합니다. 광수는 움직이자. 혼자 있는 것보단 낫다. 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광수 씨는 영철 씨랑 함께 여자 숙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영철 씨가 아주 넉살 좋게 저 놀러 왔습니다. 라면서 여자들 테이블에 앉기도 하고 혹시 여자가 되게 불편한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영철 씨의 주도하에 다 같이 게임을 한다는데요. 첫날부터 게임을 한다고? 라이어 게임을 한다는데요. 근데 그래도 모쏠 특집인데 서로 숙소에 박혀서 안 나올 걸 예상했는데 그래도 잘 하시네. 그리고 그 시각 다른 남자들은 바베큐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남자분들은 다른 기수였으면 지금 여자 숙소에 다들 들어갔겠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 영철과 광수가 여자 숙소에서 한창 놀고 나오고요. 영수한테 걸렸습니다. 방금 두 분 여자 숙소에서 나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리고 그 남자 두 분이 여자 숙소에 가서 라이어 게임을 했다는 게 일파만파 소문이 퍼졌습니다. 상철 씨는 나 서운하려고 그런다 진짜 라면서 좀 장난을 치는데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어. 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치는 장난이랄까? 그러니까 단어들이나 감정 표현이 너무 세. 상철 씨가 좀 부드럽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막 너무 서운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조금 눈치를 보게 만든다 사람을.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또 라이어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게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영호 씨가 나서서 사회를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솔로 역사상 최초로 바베큐장에서 라이어 게임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영호 씨가 능숙하게 잘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진행을 잘 했는지 솔로분들이 폭풍 몰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숙한 진행은 역시나 여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죠. 순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관심이 생겼대요. 센스 있게 게임 진행을 너무 잘하더래요. 영호가. 되게 사소한 거에 되게 잘 꽂히신다. 아이고, 그리고 영자 씨도 영호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카메라는 이동합니다. 장보기 팀이 다시 나오는데요. 영숙 씨의 안색이 어둡다고 하는데요. 멀미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숙 씨는 양해를 구하고요. 살짝 자빠져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숙의 토크가 진행이 되는데요. 현숙 씨가 최근에 펄프 픽션 영화를 보셨다고 합니다. 재밌는 영화죠.
요즘 유독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듯. 그 이유가 있어요. 어제 라이브를 보셨으면 이유를 아실 텐데. 나중에 그 어제 라이브 그 중반 이후부터를 한번 좀 복귀해 보시면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날이 더워서 판단력이 흐려졌냐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숙 씨는 펄프 픽션 그 영화 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 되게 유명한 영화죠? 펄프 픽션 그거잖아요. 존 트라볼타 나오는 영화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현숙과 영식은 서로가 뭐 취향이 비슷하다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미드 좋아하신대요. 위기의 주부들 와 진짜 추억의 미드다. 그 미드 한국에 수입된 미드 1세대잖아요. 위기의 주부들, 섹스 앤 더 시티, 밴드 오브 브라더스,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것들. 와 모던 패밀리도 재밌게 보셨대요. 모던 패밀리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 모던 패밀리 한 에피소드 중에서 약간 그 맥북 바이럴 같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 회차 보고 맥북 바로 샀잖아. 너무 갖고 싶어져서. 아 그쵸. 그땐 다 다운받아서 봤죠. CD에 구워가지고. 자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역시나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모쏠들이죠. 영식에게 호감이 생겼다.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리고 영숙 씨 인터뷰도 나옵니다. 멀미가 나서 자빠져 누워있긴 했지만 둘의 대화가 다 들렸다. 둘이 결이 잘 맞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아 근데 그 둘이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영숙 씨의 관심사는 또 아니었대요. 미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미드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 저 뭐 그 뭐죠? 되게 유명한 거 브레이킹 배드인가? 그것도 안 봤어요 저. 그거 되게 재밌다면서요. 그런 그 한국 제목이 뭐더라? 아, 기묘한 이야기? 그것도 한 시즌 2인가 3까지는 재밌게 봤는데. 자, 그렇게 모든 솔로분들이 장도 보고 복귀를 했고요. 저녁 준비하신다고 해요. 근데 영수 씨만 혼자 숙소로 돌아왔다고 해요. 뭐 가방에서 뭘 챙기네요. 엥? 검은 비닐봉지? 뭘까? 뭘 챙겨 오셨을까요? 그리고 영수 씨는 갑자기 바베큐장으로 돌아와서요. 몇 개 안 되는 빨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뭔 소리죠? 목캔디라는데요. 목캔디가 빨간 게 뭐 있어? 그래서 영수 씨는 뭐 목캔디를 여자분들한테 나눠준다고 합니다. 빨간색 목캔디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몇 개 안 샀대요. 별것도 아닌 걸 되게 뭐 별거인 것처럼 보여주시긴 하네요. 그리고 영수 씨는 여자 숙소에 잠깐 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숙소 안에 있던 여자분들한테도 영수는 목캔디를 나눠줬습니다. 아 근데 목캔디 배달이 90%에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영숙 씨가 멀미 때문에 자빠져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멀미가 좀 심하게 오셨나 본데. 와우. 그리고 두 솔로분들은 고기를 야무지게 구웠다고 합니다. 배고프네요. 고기는 영식 씨랑 영호 씨가 굽는다고 하네요. 두 분 플러스 2점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솔로분들 고기를 드시고 나서 맛있으면 이런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리액션이 없는 걸 보면 고기가 그다지 막 맛있게 잘 구워지진 않았나 봐요. 근데 광수 씨는 이게 뭐 물인지 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액체를 스타카토로 마시네요.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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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어 드시네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영숙 씨도 컨디션을 회복하고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숙 씨는 체한 것 같은데 체한 상태로 멀미를 계속했기 때문에 몸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영수 씨는 혹시 제 차에 타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진짜 소심하다 그쵸? 영수 씨 차 탄 게 뭐 한 2시간 3시간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숙 씨는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정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리고 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 보솔들의 또 특징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플러팅은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경주마 같은 면이 또 있잖아요. 모쏠들한테. 그 아프다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주섬주섬 또 주머니에서 목캔디를 꺼내가지고 그 목캔디 초록색이랑 빨간색을 내밀면서 어떤 걸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멀미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영호 씨가 또 고기 배달을 왔는데요. 영자 씨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고기 구울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영호 씨는 차라리 비빔면을 좀 끓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비빔면 맛있겠다. 그렇게 해서 영자 씨가 흔쾌히 비빔면을 끓여준다고 합니다. 아! 게다가 비빔면에다 오이 고명까지 야무지게 올린다고 하시는데요. 마이너스 7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이를 못 먹거든요.
오이 고명 최악이죠. 맛있겠다. 아, 배고프다. 그렇게 해서 이제야 영호 씨는 비빔면과 삼겹살을 같이 야무지게 드신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너무 먹고 싶은데 저 메뉴? 굳이 왜 오이 테러를? 이게 오이는 테러예요, 그렇죠? 이거 물어봐야 돼. 오이 드세요? 라고 좀 물어봐야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일반 음식이 그냥 잘 깔린 산책로를 산책하는 느낌이라면 그 음식에 오이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장애물 달리기로 변하거든요. 모든 오이를 다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극혐이죠. 그리고 영호 씨도 역시나 모쏠입니다. 비빔면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영자에 대한 호감이 생겼다라고 인터뷰를 하네요. 그래서 영호 씨는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영자 씨 옆으로 가서 술을 한 잔 따라줍니다. 근데 영자 씨가 또 권하니까 영호 씨는 술을 못 드신대요. 하지만 다음번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를 내서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멘트가 좋은데? 이렇게 멘트가 좋은데 왜 연애를 못 해봤을까? 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순자 씨가 어색한 웃음을 짓습니다. 순자 씨도 영호한테 이제 흑심이 있기 때문이죠. 아, 그 순간 레이디 가가의 음악과 함께 33기 모솔 특집 1화가 끝이 났습니다. 예고편 빨리 보도록 하죠. 오, 드디어 순자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영호에게 대화 신청을 하네요. 이게 뭐죠? 지금 영호 씨가 카메라에 잡히는데 올블랙 정장을 입으셨어요. 가방도 까만색이고 이 옷이 이게 뭐지? 어쨌든 순자는 궁금하다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인가 봐요. 첫인상 프로포즈를 하라라는 지령이 떨어지네요. 근데 남자들은 단체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프로포즈는커녕 고백도 한번 안 해봤을 거잖아요. 모쏠들이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이걸 어떻게 언제 줘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다 열심히 동분서주하는 와중에 한 남자가 그만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았다고 하는데요. 아쉽네요. 그 남자는 바로 바보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 5급 공무원 광수입니다. 광수는 테이블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가 있겠다. 자, 그렇게 예고편도 끝이 났습니다. 자, 오랜만에 큰 기대를 받으면서 시작한 나는 솔로 못쏠 기수가 이제 오랜만이죠, 되게 10 몇 기였지? 10 몇 기 때 하고 이제 처음이니까 꽤 오래 걸렸다, 그렇죠? 오늘 1화 봤는데요, 느낌이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몇 기였죠? 12기가 못쏠 특집이었나? 저 그거는 제가 그냥 일반인 신분일 때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 나왔던 12기 광수 씨가 좀 레전드였죠. 그런 느낌의 캐릭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분들의 또 성급함, 조급함들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재미를 만들어줄지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